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 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 박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이렇게 한번 학습한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한 번씩 듣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20분 전후의 영상이니 잘 따라해서 학습 효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공사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연이어 흙막이와 흙파기 공법, 토공사용 기계 등에 대해 그림 연상법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흙막이 공법인 자립식 공법, 버팀대 공법, 집안 정착 공법, 널말뚝식 공법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립식 공법은 흙막이 뒷면에 토합을 흙막이 스스로 받는 공법으로 그만큼 토합이 작은 낮게 파는 곳에 적용합니다. 토합이 크게 작용하는 깊게 파는 곳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토합을 버팀대로 버텨지지 않은 버팀대 공법과 흙막이 뒷면에 구멍을 파고 앙카를 심어 끝부분에 그라우팅하고 그 앙카를 흙막이에 걸어 토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안 정착 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버팀대 공법은 다른 말로 스트럿 공법이라고도 하며 수평 버팀대와 빗 버팀대 공법이 있는데 수평 버팀대의 시공 순서는 아래 그림을 연상하여 줄파기, 규준대 대기, 널말뚝 받기, 흙파기, 받침기둥 받기, 띠장 및 버팀대 대기, 중앙부 흙파기, 주변부 흙파기 순서의 공정으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집안 정착 공법, 다른 말로 어스앙카 공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버팀대로 토합을 지지하는 대신 어스 드릴이라는 천공 기계로 흙막이 후면을 천공한 후에 그 구멍 속에 인장재인 앙카와 앙카 선단부에 몰타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앙카 인장재를 인발하여 흙막이 벽의 띠장에 걸어 흙막이 뒷면에서 발생하는 토합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그 특징은 그림을 연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데 버팀대가 없어 굴착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대형 기계의 반입이 용이하며 작업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그에 비해 흙막이 배면 지중해 설치하는 공사로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하고 인접한 기초나 매설물이 있는 경우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 집안에서는 시공이 곤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널말뚝은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판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류로는 목재 널말뚝, 철근 콘크리트 기성재 널말뚝, 철제 강재 널말뚝으로 구분되며 특히 철제 강재 널말뚝은 다른 말로 시트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에 비해 두께가 얇은 널말뚝 형태의 철판을 흙막이 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수가 많고 토합이 크고 기초가 깊을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차수 공법이 가능한 대표적인 흙막이 공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흙막이 벽의 안전성 검토로 흙막이 토합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흙을 수직으로 파면 상부가 토합으로 무너지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며 이때 흙막이에 생기는 토합을 주동토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동토합에 대응하기 위해 땅속 깊이 흙막이를 박는데 그 깊이를 근입장이라 하고 근입장으로 인해 주동토합을 받는 토합, 즉 수동토합이 발생이 됩니다. 근입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동토합만으로만 주동토합을 대응하는
흙막이를 자립공법이라고 하며, 이보다 깊게 파서 자립공법으로 주동토합의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대나 어스앙카 공법으로 반력을 만들어 주동토합에 대응하게 한 것이 버팀대 공법과 어스앙카 공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흙막이 토합의 종류는 주동토합, 주동토합, 수동토합, 수동토합, 그리고 버팀대나 어스앙카 공법으로 하는 반력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흙막이 설치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흙막이 붕괴 원인이기도 한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빙은 토공사로 인해 흙막이 내부에 흙이 파져 내부는 토합을 받지 않으나 흙막이 배면은 토합을 받아 근입장 밑으로 미끄러져서 흙막이 내부에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히빙의 핵심 키워드는 흙막이 내외부의 토합차로 되겠으며, 이로 인해 근입장의 수동토합을 약화시켜 흙막이 붕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일링은 의미상 물이 끓어오르는 것으로 수위차가 있는 집안에 흙막이를 설치하면 흙막이 내부는 차수와 배수를 통해 수위가 낮아지나 흙막이 배면은 수위가 높아 흙막이 내부에 수위차가 발생하고, 수위가 수평이 되려는 특성으로 흙막이 배면에 있는 물이 근입장 하부를 통과해 흙막이 내부로 들어와 물이 솟아올라 그 모습이 물이 끓는 것처럼 보여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보일링의 핵심 키워드는 흙막이 내외부의 수위차가 되겠으며, 지하수의 투수성이 큰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근입장 밑으로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해 수동토합을 약화시켜 흙막이 붕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이핑은 흙막이 부실 공사를 통해 흙막이 벽 자체로 물과 토사가 유출되어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흙막이 시공 불량도 흙막이 붕괴 원인이 또한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피닝 공법으로 정의는 기존 건물 가까이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지방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고층 건물 시공 시 기존 건물의 기초와 구조체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하는 것으로 대부분 도심지 공사에 병행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더피닝 공법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공법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파기 공법은 기초 모양에 의해 구덩이 파기, 독립기초, 줄기초 파기, 줄기초, 온통 파기, 온통기초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모양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흙의 휴식각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찰력만으로 중량에 대해 정지하는 흙의 사면 각도를 말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더 이상 흙의 경사도가 변화하지 않는 사면 각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흙의 휴식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텃파기 경사각이 바로 휴식각의 2배이기 때문이며, 지하공사는 단기간에 털을 파서 대매우기 때문에 공기와 공사비를 고려해 토공사량을 줄이기 위해 휴식각의 2배로 텃파기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휴식각의 2배가 텃파기 경사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파기 공법의 종류는 먼저 오픈컷 공법으로 굴착면을 경사지게 파내는 가장 일반적인 흙파기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법으로는 아일랜드 컷 공법과 트렌치 컷 공법이 있는데, 아일랜드 컷 공법은 중앙부부터 먼저 파서 기초를 축조한 다음 버팀대로 지지하여 주변부를 굴삭하여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고, 트렌치컷 공법은 주변부부터 굴삭해서 기초를 만들고 중앙부로 파서 들어가서 완성하는 공법으로, 두 공법의 시공 순서는 역순이 되겠으며 따라서
세트로 기억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핵심 키워드는 아일랜드 컷 공법은 중앙 부분부터 먼저 파고 주변 부분으로, 아일랜드 컷 공법은 중앙 부분부터 먼저 파고 주변 부분으로, 트렌치 컷 공법은 그 역순이라는 것입니다. 트렌치 컷 공법은 그 역순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타 공법으로 탑다운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법의 정의는 흑마기 벽으로 설치된 슬러리월, 즉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하 구조체의 벽체로 이용하고 지상에서 구멍을 파 지하 기둥과 기초를 설치한 후 1층 슬래브를 완성하여 지하와 지상 상하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물을 축조해가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순서는 바텀업 공법 형태로 탑하고 기초, 지하공사, 지상공사 순으로 시행하지만, 이 공법은 1층에서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축조한다고 해서 역타공법, 즉 탑다운 공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측관리로서 조기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고, 따라서 안정성과 정밀한 시공을 위해서 계측관리를 실시합니다. 계측관리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기억하고 외우려면 복잡하고 헷갈려 학습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현장의 토공사 전반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저장하여 흑마기 벽에 버팀대를 설치했을 때 토합의 하중에 걸리고 버팀대가 변형하라 할 것인데, 하중은 로드셀로, 변형은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표면 치마는 레벨로, 지중해 토합계 어스 프레쇼메타, 경사계 인크리노메타, 치마계 익스텐션 메타로 측정하고, 주변의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계 사운드 레벨 메타, 진동 측정계 바이브로메타, 주변 건물의 경사를 확인하기 위한 경사계 틸트 메타와 균열 측정에 사용하는 크랙 게이지, 그리고 지하수 수위계 워터 레벨 메타와 간극 수압계 피에조 메타 등이 있으니 머릿속 그림을 바탕으로 기억해서 보다 쉽고 편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공사용 기계로서 굴상용 장비는 파워 쇼벨, 드래그 쇼벨, 크램쉘 등이 있습니다. 파워 쇼벨은 파워, 힘이 붙어 있는데 지반보다 낮은 곳보다 굴삭하는 데 힘이 드는 높은 곳에 굴삭한다라고 암기해서 파워 쇼벨은 지반보다 높은 곳 굴삭용, 이렇게 암기하시고, 드래그 쇼벨은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라 부르는 백호를 이야기하며 지반면보다 낮은 곳에 굴삭하며, 장난감 같은 작은 포크레인을 크램쉘이라 하며 좁은 곳에 수직 굴삭용 장비로 사용됩니다. 또한 메토 및 정지용 장비로는 불도저, 아래 그림 참고하시고요. 상하차용 장비로는 로더, 포크리프트,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반용 장비로는 평면 운반용으로 덤프트럭, 트레일러와 수직 운반용으로 크레인, 리프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의 다짐 장비로는 레머, 소형 진동 롤러, 플레이트 컴팩터라는 것이 있는데, 램머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으며, 롤러는 흙을 롤러로 다지는 것, 컴팩트로 당당당 두드려 흙을 다지는 장비가 바로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 구조물 위치 전체를 동시에 파내지 않고 측벽이나 주열선 부분만을 먼저 파내고 그 부분의 기초와 지하 구조체를 축조한 다음 중앙부에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굴착 방식은
2020년 6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먼저 측벽이나 주열선을 파낸다는 부분과 그리고 난 다음 중앙부를 파낸다는 것으로 주변부부터 파내고 중앙부를 파낸다는 것은 트렌치컷 공법이 되겠고요. 반대면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로 지하 구조체를 완성한다면 아일랜드 컷 공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세트로 기억해야 되겠으며 따라서 답은 2번 트렌치컷 공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지하층 굴착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 장비의 계측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저장하여 각각의 계측관리 장비를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바이브로메타는 바이브로 진동을 뜻하는 것이고 진동 측정기를 나타냅니다. 집안의 치마는 레벨로 계측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기존 건축물의 기초에 치마나 균열, 붕괴 또는 파괴가 염려될 때 기초 하부에 실시되는 공법은 2017년 5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도심지 한복판 기존 건물 옆에 더 높고 더 깊은 건물을 축조하면 기존 건물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는 공법 답은 3번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연약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바깥의 흙의 중량과 정제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흙막이 저면의 흙이 붕괴되고 흙막이 벽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014년 5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흙막이 바깥의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으로 토합차에 의해 발생하는 히빙이 되겠으며 흙막이 바깥에 있는 물이 흙막이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 현상으로 수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일링이라고 하고 시공불량으로 인해 흙막이 벽체에서 물이 새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현상인 것을 파이핑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히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